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경기도 포천에서 무려 34년입니다. 34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신 분의 이야기예요. 바로 대주식품의 이정수 대표님이신데요. 최근에 2025년 포천 시민대상 그것도 산업경제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셨다는 소식이 여러 지역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도 대부분 이 소식을 다룬 지역 보도자료나 관련 인터뷰 기사들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랄까 성공한 사업가 이야기? 아니면 착한 기부자? 이런 틀에 딱 가두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30년이 넘도록 비즈니스랑 공동체 기여, 이 두 가지 가치를 계속 함께 추구해 왔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정수 대표님이 걸어오신 길을 따라가 보면서 그분이 실천해온 함께 성장하는 삶,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좀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그냥 감동 스토리, 이걸 넘어서 우리 각자의 삶이나 일에도 뭔가 적용해 볼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보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정말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딱 보이는데요. 바로 상생입니다. 상생. 그렇죠. 서로 상, 날생. 말 그대로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고 함께 커나간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분의 그 기업 경영 방식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활동까지 모든 활동의 바탕에 이 철학이 정말 깊숙이 깔려 있다는 걸 자료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그 34년이라는 시간. 이게 주는 무게감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뭐랄까,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녹아든 모습이랄까요? 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지역 기업가가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단순한 구성원을 넘어서서 정말 든든한 버팀목, 또 존경받는 이웃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을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이종수 대표님이 이끌어오신 기업 대주식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1991년에 포천시 소우룹에서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주로 미숫가루 같은 건강식품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가요? 그냥 오래된 회사다 이거 말고 자료에서 좀 엿볼 수 있는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대주식품은 그 시작부터 건강하고 신뢰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 주력 제품인 미숫가루만 봐도 그냥 뭐 곡물 몇 개 섞는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자료에 따르면요, 기본적으로 20가지 국산 곡물을 사용한 20공 미숫가루. 이게 이제 대표적이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검은 콩, 검은 깨 이런 걸 활용한 블랙푸드 미숫가루. 또 귀리나 렌틀콩처럼 요즘 많이 찾는 슈퍼푸드 중심의 슈퍼푸드 미숫가루까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뭘 원하고 또 식품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따라가면서 제품 라인을 발전시켜 온 거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단순히 좋은 원료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하고 특허 등록도 하면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했다는 점이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특정 곡물의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가공법에 대한 특허라던가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미숫가루 회사가 아니라 꾸준히 연구 개발에도 투자해온 약간 강소기업 같은 느낌이네요. 20가지 곡물, 블랙푸드, 슈퍼푸드 이런 키워드만 들어도 시대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신 게 느껴지고요. 근데 더 인상 깊었던 건 많은 자료들이 이 회사의 지역성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냥 포천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포천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 점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포천 지역에서 생산된 국산 곡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이 원칙을 꾸준히 지켜왔다는 내용이 여러 자료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 지역 농산물 애용합시다. 이런 구호 차원을 넘어서요. 말씀하신 이정수 대표님의 경영 철학, 그 상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기업은 신선하고 품질 좋은 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국산 먹거리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순환 구조잖아요. 한 자료에서는 이걸 두고
기업, 농가, 소비자가 다 함께 윈윈하는 모델을 아주 일찌감치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런 방식이 30년 넘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비결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냥 좋은 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이미 상생의 가치를 딱 녹여내신 거군요. 아까 말씀하신 기업의 성공은 지역사회와 함께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 대표님의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네요. 실제 경영 방식으로 보여주신 거니까요. 다른 자료들에서도 이런 철학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많았죠. 네, 아주 일관돼요. 정말 어떤 자료에서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함께 성장하는 길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다. 이런 이 대표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또 지역이 살아야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밝힌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윤 추구, 이걸 넘어서서 기업 활동의 본질적인 의미,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는 태도, 이게 그분의 모든 활동의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상생이라는 철학이 기업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기업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이 두 가지 면에서 활동이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먼저 기업인들하고의 관계부터 얘기해 볼까요? 그 소울업 기업인 협의회 활동이 자주 언급되던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분이 직접 협의회 결성을 주도하고 초대 회장까지 맡아서 이끌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그 당시에 소울업 지역 기업들이 각자 따로 운영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었나 봐요. 예를 들면 정보가 부족하다거나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이 대표님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는 거죠. 협의회를 통해서 회원사들끼리 기술 교류도 하고 경영 노하우도 공유하고 또 같이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다고 해요. 이게 결국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됐고 또 지역 안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로도 이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동료 기업들하고 같이 성장하는 기반을 닦으신 거죠. 여기서도 그분의 상생 리더십이 딱 보이는 거죠. 아, 혼자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같이 갑시다. 이런 노력이었군요. 이게 사실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지역 주민들에게로 한번 돌려보죠. 잔료들을 보면요. 이분의 나눔과 봉사활동은 정말 꾸준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34년 동안 한결같았다. 이 표현이 정말 계속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 사회 공헌 활동이라는 게 뭐 일회성 기부나 보여주기식 행사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야말로 삶의 일부처럼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으로 묘사됩니다. 자료에 언급된 활동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이나 물품 기부가 정말 꾸준히 이어졌어요. 특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처럼 약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고 하고요.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희망의 바람 선풍기 지원 사업을 펼쳤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냥 돈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분들한테 지금 당장 뭐가 가장 필요할까 이걸 고민한 흔적이 되나요. 선풍기 지원, 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네요. 여름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 생각하면 선풍기 한 대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될지 상상이 갑니다. 이런 물품 지원 말고도 직접 몸으로 뛰는 활동들도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직접 참여하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열리는 국토 대청소나 마을 환경정화 활동, 또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 같은 거에 늘 앞장서서 참여했다. 이런 주민들 증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역의 봉사단체인 어울림 로타리 클럽을 직접 창립하시고 초대 회장까지 역임하시면서 지역 안에 나눔 문화를 좀 더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클럽 창립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자료를 보면요. 단순히 봉사단체 하나 만들자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지역 주민들이 서로 돕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싶어 했던 그분의 진심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로타리 클럽 창립까지. 와, 정말 대단하신데요.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건 이런 활동들이 그냥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에는 무리밀리 노인회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기업 대표님이 마을 노인회장이라니 좀 이외 아닌가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업 경영 일선에 계시면서도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직접 챙기는 노인회장 역할까지 맡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그분의 상생, 그리고 이웃사랑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한 자료에는 이런 주민 인터뷰도 실려 있더라고요.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은 물론이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건강이랑 안부를 직접 챙기시는 모습에서 진짜 이웃의 정을 느낀다고요. 이런 꾸준하고 진심 어린 활동들이 계속 쌓여서 자료에 나오는 주민들 평가처럼 마을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진짜 이웃, 어려움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람, 심지어 마을의 든든한 언니, 오빠 같다. 이런 진심 어린 칭찬으로 이어진 거겠죠. 34년간 마을을 비춘 따뜻한 햇살이라는 그 비유가 절대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아니, 기업 운영만 해도 정말 정신없으실 텐데 이렇게까지 짚고 넓게 지역사회에 시간과 노력을 쏟으신다는 게, 그것도 34년 동안 변함없이요. 네, 이런 꾸준한 헌신이 결국 이번 포천시민대상 수상으로 이어진 거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2025년 포천시민대상 산업경제부문 수상은 바로 그 34년간의 꾸준한 헌신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인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여러 자료들이 이 수상을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 여기에 대한 보상, 이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포천시가 지향하는 가치,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던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같은 이런 가치를 이정수 대표가 몸소 실현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상 자체가 이정수 대표 개인을 넘어서서 그분이 평생에 걸쳐서 실천해온 상생과 나눔이라는 삶의 방식, 그 가치 자체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깊은 공감과 존경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업 실적이 뛰어나고 기부 액수가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지, 또 어떻게 지역사회하고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 과정하고 방식 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은 거군요. 어떤 자료에서는 그분의 수상을 두고 한 사람의 진심이 만들어낸 34년의 울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또 다른 자료에서는 그분을 가리켜서 지역사회 리더의 살아있는 표본이자 교과서다, 이렇게까지 칭송하고 있던데요. 그만큼 그분의 삶의 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네. 그분의 기업 경영 능력하고 사회적 책임 활동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확고한 철학, 기업의 성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그 철학 아래서 아주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3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실현되었다는 점. 바로 이 점이 수상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여러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민대상이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공적을 쌓고 또 남다른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포천시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분의 수상은 개인적인 영예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정수 대표님의 34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시사점들,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저는 역시 그 34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요.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을 수 있었을까? 이런 경외감이 가장 크게 남네요. 요즘처럼 뭐든 빨리빨리 변하고 단기 성과에 막 일희일비하기 쉬운 세상인데 말이죠. 네, 그 지속성의 비결과 의미, 이걸 포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고 분석해보면 대략 이런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요, 상생과 같은 아주 명확하고 긍정적인 철학의 힘입니다. 이게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슬로건이 아니라 완전히 내면화된 가치였기 때문에 3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주었다는 점이죠. 어쩌면 이게 지속성의 가장 큰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기업의 성장하고 지역사회 발전이 서로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목표라는 걸 실제 사례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대주식품의 사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우리가 보통 CSR이라고 하죠. 이게 단순히 비용 지출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농가와의 협력, 지역 인재 고용,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깊은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요즘 많이 강조되는 ESG 경영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셋째, 나눔과 봉사의 진정성은 그 방식에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물론 거액을 기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정수 대표님의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희망의 선풍기 지원처럼 상대방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 또 국토대청소나 노인의 활동처럼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직접 투입하는 그런 행위가 공동체에 얼마나 깊은 유대감과 신뢰를 만들어내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죠. 이건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만드는 과정인 셈입니다. 그리고 넷째,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결국 진정성과 지속성의 힘이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성과나 평판을 위해서 잠깐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34년간 변함없이 이어진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헌신. 이것이 어떻게 한 개인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인정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특히 기업의 성공과 사회적 기여가 분리될 수 없는 거다, 이 점하고요. 또 진정성 있는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그 신뢰의 힘. 이거는 비단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인 것 같아요. 개인의 노력이 어떻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 같고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특히 자신의 자리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꼭 뭐 거창한 사업가가 아니라더라도 말이죠. 네, 비록 포천이라는 특정 지역의 사례이긴 하지만 여기서 발견되는 원리는 저는 매우 보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지속성, 그리고 진정성, 또 함께라는 가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든, 그게 뭐 직장이든 학교든 아니면 취미 동호회든 요즘 많이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든 간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혼자만의 성공이나 만족, 이걸 넘어서서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성장하고 또 기여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 이정수 대표님의 34년은 바로 그 작은 실천과 함께라는 가치가 차곡차곡 쌓였을 때 얼마나 큰 변화와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뭐 거창한 시작이나 대단한 능력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꾸준히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34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상생이라는 가치를 묵묵히 실천하시면서 기업과 지역사회를 함께 성장시킨 대주식품 이정수 대표님의 이야기를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깊이 있게 탐색해 보았습니다. 2025년 포천시민대상 수상 소식은 그분의 긴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그분이 기업의 성공은 지역사회와 함께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자신의 철학을 그냥 구호가 아니라 삶 그 자체로 증명해 오신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의 유대감, 이런 것들을 묵묵히 쌓아올린 그분의 34년은 점점 더 개인화되고 또 각박해져가는 우리 사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본 자료들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된 것은 바로 그분의 34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압박이 점점 더 커지는 요즘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한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일과 또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향한 헌신을 지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내면의 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꾸준한 헌신이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개인과 공동체에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는 어떤 깊고 넓은 파장을 만들어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